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정사와 전문 국가자격사 그리고 부동산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행정사협회 법률정책위원장 교육부회장을 맡아서 법제 문제 또 교육관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서초동 법원 앞에 행정심판 소망사무소를 열고 대표 행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석사 박사 학위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 사무관, 서기관으로 있던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받고 2014년 1회 1기로 실무수습 교육을 한 달여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소망 행정사 사무소를 열고 우리 대한행정사협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교육을 맡아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제 협회 교육장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한 3년여간 저희 사무실에 강의실을 두고 한 40-50명 강의를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행정사님들에게는 정말 사랑이 가고 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이제 사무관으로 공직에 들어갔을 때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받았고 또 이제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 이제 그때 상공부 장관 명의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경영지도사에 대한 교육을 한 3개월여 받고 이제 시험을 봐서 또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전문 자격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행정사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 자격사가 은퇴 후에 특히 우리 삶을 행복하게 열어가는데 정말 값진 삶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더욱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전문 자격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동대 법정대학 이제 조수를 은퇴하고 공인중개사를 열어서 세계 공인중개사에서 대표 공인중개사로 이제 사이버대 총장으로 가기 전까지 한 3년여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으냐 하면은 제가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사가 특히 토지보상 업무 헌법 23조에 따른 하나의 국가의 적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우리 행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에는 교육에도 토지보상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이나 행정법 또 부동산 공법 등을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다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교육도 한 4일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것, 또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전국 부동산을 분석하는 이런 것도 배웠고 또 많은 이제 세법
등기 실무 종합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분야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사법 제1조에는 목적이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일을 할 때 우리 행정사 업무 2조에 나오는 행정사법 2조에 나오는 각 업무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증명, 바로 계약서를 쓴다든가 또는 부동산 시세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여러 가지 서류, 또 인허가 업무, 또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법인 설립 인허가, 병원 설립 인허가 이런 업무도 이제 수임받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를 설립하는 부지를 구입하는 또 부지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또 이제 병원 설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걸 하려면 부동산에서 관해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동산 등기가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매매 계약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모든 부동산에 관한 법률도 알아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조사 또는 행정사법 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부동산 인원행정,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금년에 이렇게 오르는 것을 아파트 동대표들이 와서 의견서를 좀 써달라, 이의신청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표들에게 전부 그 부동산 주변 시세와 그런 것을 좀 조사해 와라. 조사해 오니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제 한국감정원에 또 시군구청에 또 국토교통부에서 물론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 손실보상 문제, 이것은 우리 행정사와 변호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문 자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국가 전문 자격에는 여러 가지 자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자격에 관심을 갖고 자격을 많이 받아두면은 은퇴 후에 살아가는데 정말 값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크게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법고시학교에서 변호사 되는 일, 로스쿨 나와서 요즘에 이제 변호사 됩니다만 또 우리 공직에 있던 분들이나 또는 시험 봐서 행정사에 들어오거나 자격을 받거나 또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또 변리사, 노무사, 간병평가사, 또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분야를 다 말씀드리기는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가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오늘은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상 우리가 부동산이 또 우리 행정사가 알아야 될 일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조에는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법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조에 각각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는 2조에 행정상 업무가 나옵니다만 정의에서 거기에 공인중개사 업무가 소개되고 있어요. 중개라면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많이 중개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도 단순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들 요청이 오면은. 그러나 우리가 중개 행위를 하면 중개사법에 위반이 됩니다. 중개 행위란 뭡니까? 바로 집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가격을 조정해 준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또 안 되죠. 단순히 그냥 써주는 일,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인중개사법도 알아야 우리 행정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쓰고 우리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위임을 받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행정사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알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은 예를 들면 학교 부지라든가 병원 부지할 때 이렇게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임대차나 매매 계약이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등기나 세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실무 현장에서 보면은 공인중개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어쩌다가 뭐 고객들 중에는 물론 그것도 이해도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계약을 해놓고 후회하면서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또는 이제 중개 보고서를 깎자고 한다거나 이런 의도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깎으려고 하면 좋은데 어떤 약점을 공인중개사들의 혹시 계약서에 잘못 써있지 않느냐 또 중개대상으로 확인설명서에 잘못 써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서 또 계약을 파기하려거나 중개보수를 깎으려고 하는 것도 가끔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흠을 잡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인 중에서도 정확히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또 걸 다 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반드시 설명하고 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써서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명날을 안 해서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서명날을 안 했기 때문에 3개월 공인중개사 영업 정지를 받았어요. 저한테 가져왔어요. 제가 그걸 행정심판 상담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보니까 서명날을 하나 안 한 까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는 그럴 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부동산에 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구제할 때 우리 행정사들이 물론 행정심판할 때 영업정지됐을 때 집행 부정지의 원칙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행을 일단 정지시켜놓고 영업정지를 정지시켜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서를 같이 써내야 또 영업정지를 잠시 정지처분을 중단시켜놓고 행정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특히 공인중개사법상 이런 행정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특히 요즘에 또 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3법이 최근에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돼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전월세를 신고하는 것과 계약 갱신 청구권제 또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을 연장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5%를 초과해서 또 올릴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정사한테 이런 상담도 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 상식은 알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공인 중개 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정들을 알고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세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요즘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라고 그러죠. 또 매매계약 시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취득세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세법상 알아야 대충은 설명할 수 있고, 깊이 들어갈 때는 또 세무사한테 세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우리가 상담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또 등기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법무사한테 또 우리가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됩니다. 행정사도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할 때는 등기부도 띄워볼 수 있고, 또 등기부를 확인해서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체제도 돼야 우리 행정사로서의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부동산 법령과 우리 행정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변호사들도 요새 부동산에 관해서 전문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럼 변호사도 이런 부동산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알아야 됩니다. 법무사도 알아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우리 행정사도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무사도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왜? 세법에 관한 걸 설명을 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행정사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법고시를 오래 했기 때문에 헌법도 공부하고, 또 사법고시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경제학이 또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역사학도 그랬고, 그때 공부할 때 저희 학문적으로 배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바탕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이나 또는 모든 부동산 정책이나 또 모든 여러 세제라든가 세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정말 잘 사는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특히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국민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행정사로서의 정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더구나 요즘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런 시대 변화를 잘 인식하면서 또 이제 창조적 변동력으로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와 전문 자격사, 특히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법령 문제, 또 공인중개사 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우리 전문 자격사님들, 또 앞으로 자격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정말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